아쉽게도 이분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노가 나왔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의뢰인들의 고민은 내가 개인회생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월 변제금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고민거리였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또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개인회생이 진행 가능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전부 탕감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면 빚 전체가 탕감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탕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분납하여 납부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에게 다시 한번 재기회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법원이 여러분의 소득을 보고 이 사람이 매달 이 정도는 갚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변제금을 정합니다. 변제금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세후 월 소득에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돈, 그게 변제금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만큼은 생활비로 쓰세요, 나머지는 빚을 갚는데 쓰세요 라고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더라도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또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3년에서 5년 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면 그 갚은 금액만으로 모든 변제가 끝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나머지 금액,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었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은 갚아야 되고 못 갚는 부분만큼은 법적으로 정리되고 탕감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는 대출도 어렵고 카드 사용도 제한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생활이 상당히 타이트해질 수 있지만 이자를 납부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원금 납부도 어렵다는 분들에게는 이 제도가 충분히 유의미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 안정적인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니라도 전혀 무방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프리랜서, 알바도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지금까지 정기적인 소득은 없었지만 앞으로 취업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알바를 통해서라도 정기적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그런 점들을 토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를 지금보다 확 줄일 수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 본인의 생활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 습관의 변경이나 굳은 결심이 필요한 부분인데 본인께서 소비를 확 줄이고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의 생계비만으로도 본인이 생활하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나가는 돈과 변제금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주로 본인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이자와 생활비, 공과금 등을 볼 때 본인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저희에게 상담하러 많이 오십니다. 반대로 월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월 변제금이 지금 납부하시는 원리금 상환액이나 생계비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된다면 사실상 개인회생이 가능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생활하면서 지출하는 이자, 원리금 상환, 생활비 등을 충분히 잘 고려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빚이 생긴 원인이 정리가 되었는가 입니다. 사업 실패, 질병, 생계비의 누적, 돌려막기 이러한 사정들은 충분히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채무 발생 사유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도 쉽게 개인회생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주식, 도박, 코인의 투자 실패라거나 본인의 과소비와 같은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이러한 사유로 채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본인이 이 채무 사유를 정리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을 한다면 법원에서도 개인회생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회생이 인가된 이후에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증대 경위서라는 형태로 채무가 어떻게 발생되었고 그 증대가 어떻게 되었는지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된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도 본인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미래 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것이다 또는 사업을 다시 해보겠다 라는 거에서 나아가서 앞으로 구체적인 미래 플랜을 그려보시는 것은 법원의 인가 결정뿐만 아니라 채무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보유 여부입니다. 개인회생은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성상 부동산과 자동차와 같은 자산 비중이 본인의 재산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여야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들에 모두 예스라고 답변을 주셨다면 개인회생 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노가 나왔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2세 직장인, 같은 회사의 5년차, 월급은 세후로 260만원, 채무로는 카드빚, 캐피탈, 대출을 모두 합쳐서 7,500만원 정도 됩니다. 매달 이자와 최소 상환 금액으로 13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자만으로도 이 정도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서 원금은 2년째 그대로입니다. 최근 한 곳에서 연체가 시작되었고 독촉 전화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파트타임으로 월 8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미성년 자녀로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개인회생 진행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진행 가능합니다. 이분의 월 변제금을 대략 계산해 보면 약 55만원 정도가 산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월 55만원씩 3년 동안 납부를 함으로써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과정에서도 회생이 인가되면 130만원의 이자가 완전히 멈추고 55만원만 법원에 납부를 하면 되게 됩니다. 그런 만큼 75만원의 여유자금이 매달 발생하게 됩니다. 이 75만원이면 밀렸던 아이 학원비도 다시 낼 수 있고 생활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즉 소득도 안정적이고 가족도 알고 있으며 빚 원인이 생활비 부족이고 직장도 계속 다닐 계획이기 때문에 이분은 개인회생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만 35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사업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점진적으로 쌓여서 총 채무는 5억 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사업을 폐업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배달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소득은 없었지만 앞으로라도 알바를 통해서 꾸준하게 소득 활동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소득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이 5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알바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을 해야 최소 변제금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알바로 인한 소득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만 38세, 퇴직 후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시작한 지 2개월, 월 소득은 18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한 분입니다. 채무는 대부분 카드론으로 생활비로 쓴 6천만원이 있습니다. 본인 소유 자산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의 시세는 2억 원이고 이에 담보채무로 별도의 1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쉽게도 이분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분의 채무는 6천만원이지만 담보가 끼인 자산이 1억 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자산 가치 1억 원이 채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즉 자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 모두 빚은 있지만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그에 따라 답도 모두 달라지는 경우들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진단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홍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